자, 반갑습니다. 자, 내신 대비 작년도 기출풀이 들어가 볼게요. 부흥고 1학년 작년 기출풀이 가볼게. 문제번호 12번 가볼게.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4 빼기 2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q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2x-n이 작다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q가 납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차피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거집 판단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q의 진리집합이 p의 여에 쏙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피를 구해낼 수 있겠지. 절대값 x-4 빼기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납피를 먼저 해결을 해볼게. 납피를 먼저 해결하면은 얘는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식으로 전개해도 좋고 그래프도 전개해도 좋은데 얘는 식으로 먼저 해볼게요. 식으로 먼저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값 x-4 빼기 2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좌변 우변에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값 x-4가 5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거리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로 늘 표현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절대값 x 빼기 4가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는 절대값 x-4가 5보다 작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x-4가 5 그래서 넘겨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9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식으로 전개한 거고 그림으로도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y는 절대값 x-4의 그래프 정도 그릴 수 있겠죠. 어디서 꺾였어요? x가 4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v로 꺾였겠죠.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거까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빼기 2를 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전체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러면은 요 점선의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끄집어 올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W 모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점이 x의 좌표값이 4고 0을 마이너스 2로 내린 다음에 뒤집어 준 거니까 플러스 2로 올라가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얘는 기울기가 1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칸 내렸잖아. 두 칸 내렸으니까 얘도 두 칸. 여기가 6의 설정값을 가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4에서 두 칸이니까 2라는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다 얼마예요? 기울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뭐랑 체크하는 거예요? y는 3이라고 하는 녀석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노란색이 3이야. 얘보다 밑에 있는 우리가 요 알파 베타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얘랑 만나는 거잖아. 얘랑 만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2의 그래프가 3이 되는 포인트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x-2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 그래프가 만나는 거니까 y는 x-6의 그래프가 3이 되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x가 9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식으로 갈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과정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 영역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신경 쓸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뒤집어 줄 거니까 양수만 신경 쓴다라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도 좌우로 대칭돼서 뒤집어질 거니까. 근데 저 절대값 푸는 걸 식으로 좀 연습이 덜 됐다. 그럼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프도 하나씩 베껴내듯이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9를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납피는 마이너스 1부터 9까지야. 그리고 여기에 등호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Q라는 녀석이 쏙 들어갔다야. 그럼 우리가 Q를 한번 정리해 보자. 마이너스 3부터 2x-n 11 정리하면 n-3보다 크거나 같은 2x가 11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2분의 n-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분의 n 플러스 1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q가 낫피에 쏙 들어가 있다. 마이너스 1부터 9라고 하는 사이에 2분의 n-3부터 2분의 n 플러스 11이 쏙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 잡아놓고 여기가 크로우즈죠. 그러면은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픈 크로우즈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등호를 쓰는 게 포인트인데 딱 한 경우, 어떤 경우? 안쪽에 있는 게 크로우즈고 닫혀 있고 그냥 색칠돼 있고 등호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게 오픈이야. 열려 있어.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다 등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정리하면 착착 마이너스 2 더하기 3보다 즉 1보다 크거나 같은 n 정리하면 18 n 넘기면 18에서 7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n이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 정수의 개수죠. 7-1 플러스 1 해서 7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준 거야. 등호가 하나만 있을 때에는 더하기 0, 등호가 둘 다 없을 때에는 빼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은고 12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넘겨서 부은고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가볼게. 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이고 직선 y는 루트 3 x와 만나는 점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 저 원과 y는 3분의 루트 3 x와 1사분면에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호 PQ 위에 고정된 어떤 점 C와 선분 PO 위에 있는 점 A, OQ 위에 있는 점 B를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면 1사분면만 얘기할 거니까 반원만 필요하겠죠.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고 자, 기울기가 루트 3이죠.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탄젠트 몇?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탄젠트 세타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세타가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기울기가 3루트 3이라는 건 탄젠트 세타 2. 그럼 세타 2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부를 거고 요 점을 Q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호 PQ 위에 어떤 점?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를 A, B, C 돌아오는 저 삼각형 C, A, B의 둘레의 채소를 구하래. 자, 근데 60도, 30도니까 요 사이 값이 얼마예요? 30도라는 걸 원할 수 있겠죠? 요 C라는 점은 어떤 점인 거예요? 어떤 점이니까 요렇게 잘라볼게. 그럼 요 각을 알파라고 부를 거고 베타라고 부를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0도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최소 길이니까 대칭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럼 OP를 이용해서 C를 대칭시키면 C1이라고 쓸게. 그러면 AC의 길이나 AC1의 길이는 어때요? AC의 길이나 AC1의 길이나 같아. 그리고 이렇게 C2로 대칭을 시킬게. 그러면은 BC의 길이나 BC2의 길이는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면 CAAB BC의 길이나 C1A AB BC2의 길이나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CAB의 둘레의 채소나 직선 C1, C2의 길이나 어때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C1, C2 최소값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는 직선의 길이가 삼각형 둘레의 채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삼각형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만 다시 그릴게. 이렇게 호 위에 원이 있고요. 이렇게 C1, 이렇게 C2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직선이라고 부를 건데 알파각이 대칭됐으니까 여기도 알파각이고 베타각이 대칭됐으니까 여기가 베타각이야. 그럼 여기는 2알파 더하기 2베타죠.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C1, C2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은고 15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은고 16번 가보겠습니다. 부은고 16번. 자, 집합 A가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A의 모든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이래요.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니은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3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먼저 기준으로 잡을게. 원소의 합이 홀수라는 거는 전체 원소 중에서
홀수가 하나 있거나 홀수가 세 개 있거나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1번 홀수가 한 개 있는 경우 2번 홀수가 세 개 있는 경우로 쪼갤게. 그러면 이 홀수가 하나일 때를 생각해 볼 때 어차피 니은 조건에서 뭐예요? 곱이 3의 배수라는 건 홀수 중에서 3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1-1번 홀수가 한 개인데 그게 3인 경우, 그 다음에 1-2번 홀수가 한 개인데 그게 3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자. 어차피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7승인데 그 중에서 3이 무조건 들어갔대. 자, 그러면 홀수가 한 개니까 홀수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3은 무조건 들어가고 5, 7, 저 두 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합이 홀수면서 곱이 3의 배수인 거를 만족시켰어. 자, 두 번째. 홀수가 한 개는 한 개인데 3이 아니래. 자, 그러면은 2의 7승에서 3이 들어가지 않았대. 그럼 5랑 7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버전이 두 개 생기겠죠? 5가 들어가는 경우와 7이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러면 3이 없기 때문에 니은 조건 곱이 3이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짝수 중에서 6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짝수 중에서 6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녀석은 2 곱하기 2의 3승 16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자, 세 번째로 홀수 3개가 다 들어갔대. 홀수 3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무조건 껴들어갔다는 얘기야? 3이 무조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기역, 니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케이스를 모두 나눠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해가지고 답을 48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부은고 17번 가볼게요. 자, 17번 가볼게. 함수 F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됐고요.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9라고 되었습니다. 이때 h는 f거나 g래요. fx가 gx보다 작으면 f를 뱉어내고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g를 뱉어낸대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작은 결과값을 뱉어내겠다. h란 녀석은 함수 f와 g 중에서 작은 결과값을, 작은 함수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명제 어떤 실수 t,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h가 y는 k와 세 점에서 만난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 자, 그러면 어쨌든 t가 이렇게 실수 t니까 x축으로 좀 이렇게 이동시켜 봐야 돼. 그랬을 때 f랑 g의 관계를 보면서
보면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기준이 되는 건 F겠죠. F는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F를 그리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축이 얼마예요? 2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때 값은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근데 여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벌어짐의 정도는 똑같아. 벌어짐의 정도 똑같아. 자, 그러면 일단 기준선 하나를 잡아보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t를 좀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전체제곱 플러스 9니까 그래프가 축을 공유하고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 t가 2일 때. t가 2일 때. 그러면 우리가 h라는 건 둘 중에 작은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걸 따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h라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높이가 같겠죠. 축이 같으니까. 축이 같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라고 따져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9 정리를 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래서 2x x 마이너스 4 그래서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얼마예요? 5. 그래서 요 레벨이 5인 거야.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일 때 세 개랑 접해야 되니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요렇게밖에 없죠. K가 1. 다른 데는 4개, 2개, 2개 없고. 이해돼요? 없어 2개, 4개, 3개, 다시 2개. 그러니까는 요 포인트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위로 볼록한 노란색 그래프를 살짝 이동시켜 볼게. 그러면 이렇게 F는 기준으로 잡혀 있고 같이 이게 봐야 돼 그래프를. T가 2일 때는 요 그림인데 여기서 살짝 옮겨졌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날 거야. 그래? 자, 그러면 어차피 밑에 있는 것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는 가능하지. 여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되냐면은 요 뿔이야. 작은 뿔. 밑에 있는 뿔.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K라는 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K가 자연수라고 정의되어 있어. 자연수.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 노란색 그래프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짝 옮겨지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를 찾는 거야. 여기를 찾는 건데 자연수잖아. 자연수면 5보단 작은 거겠죠. 그 레벨이 y값이. 근데 뭐보단 위에 있어야 돼? 1보단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k라는 녀석이 일단 5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을 거라고. 요 봉우, 요 작은 봉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k가 1 되는 건데 요 상황일 때를 추가시켜 줄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 이게 옮겨지면 물론 이게 반대쪽으로 옮겨져도 그 상황은 대칭성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알겠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든 그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물어보는 거 지금 K값이니까 T값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K가 이 안에서는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리고 더 벌어지는 상황을 연출해 보면 K가 이런 식으로까지 벌어지는 것까지 그러면 아래쪽에만 있는 거니까 요 상황에서부터는 우리가 3개짜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여기서 더 옆으로 가면 더 만나는 게 없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 치고 들어가는 거 K는 1, 하나. 그리고 요 작은 꺾이는 지점. 근데 저 꺾이는 지점을 5에서부터 떨어뜨릴 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5에서 뚝 떨어지면서 K에서 걸리고 떨어지면서 3에서 한번 걸리고 떨어지면서 2에서 한번 걸리고 1 밑으로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1 밑으로 가는 순간 이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K가 5보다 작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값이 1, 2, 3, 4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 10이라고 체크해낼 수 있겠다. 괜찮죠? 자, 17번 문제가 그래프 해석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수가 t가 등장하는 순간 조금 문제를 어렵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t가 변하면 g라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될 것이다 라는 걸 체크하면은 그래프 개형을 체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자, 부은고 1학년 19번 해볼게. 두 자연수 m과 n. 그래서 c라는 녀석이 x-4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0인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옮긴 게 c1이고요. c1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게 c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1에 기본 c의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야. 그러면 c1의 중심은 4 플러스 m,1이고 반지름은 여전히 10이겠죠. 자, 그러면은 C2의 중심은 4 플러스 m,1 플러스 n이라고 놓을 거고 반지름은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기억 C1과 직선 L이 x-3y는 0. C1과 L이 두 점에서 만난다. C2와 L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구해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괜찮아요? 풀이는 금방 떠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x-3y는 0과 C1 4 플러스 m,1 사이의 거리가 루트 1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 플러스 m 빼기 3이 반지름 루트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m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라고 써있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10보다 큰 m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대값 구한대. 근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의 최대값은 각각 최대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자연수의 최대는 얼마예요? m이 8일 때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m이 8이기 때문에 C2의 중심이 12,1 플러스 n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x-3y는 0이라고 하는 L가 중심 12,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9분의 절대값 12-3n 빼기 3이 반지름 루트 1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9-3n이 1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9-3n 1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n 1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9 n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n의 최대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3분의 19잖아. 3분의 19가 대충 얼마라고 해석할 수 있어? 6.xxx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6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6이다. 그래서 8 더하기 6 14라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겠다. 자, 여기서 맨 앞에 써 있는 자연수라는 단어를 체크하지 못했으면 문제가 조금 헷갈렸겠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19번 문항을 몰라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 맨 앞에 자연수 m, 자연수 n 이 단어를 좀 놓치고 문제를 읽었다면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이겠죠. 그러니까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20번 가볼게. 부은고 작년 문제 마지막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하래. 어떤? 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KX의 제곱 플러스 2K 빼기 1이 3, X의 제곱 플러스 6, X 마이너스 5가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X가 다음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 한쪽으로 넘기면 k-3 x의 제곱 넘기면 잠깐만요. 여기 2kx죠. 그래서 더하기 2k-6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거짓이래. 자, 어떤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2차식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 k-3이 0일 때와 k-3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k가 3이면 0, 0, 4는 0보다 작다. 거짓이죠. x에다가 어떤 하나를 집어넣어도 거짓이 됩니다. k 빼기 3이 0이 아니면 어쨌든 2차식이죠. 근데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래. 그럼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럼 다 위에 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3이 양수이면서 d가 음수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B가 음수니까 K 마이너스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다.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7이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3부터 7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3보다 크고, 그래서 기억을 만족시키는 건 3보다 크거나 같은, 3보다 크거나 같은 K가 7보다 작다. 니은 가볼게요. 명제 1부터 4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다. 그럼 이 안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소리죠. 자, 근데 이 녀석이 아래로 블록한 개형인데 축이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체크한다고? 니은은 1부터 4까지만 체크한다고. 그래서 x가 1부터 x가 4까지만 체크를 한대.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야. 요렇게까지 그려져 있는 어떤 요 2차의 결과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래.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꼭지점이 들어가겠죠. 즉, 꼭지점에 y 좌표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단 이 명제는 다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꼭지점의 y좌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k 빼기 4. 그래서 k-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은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표기해야 되겠다. 자, 부분고 시험지 한번 쭉 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50분 안에 이 1번부터 20번까지를 한 번에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중간중간 함정이 좀 들어가 있어.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읽겠다가 아니라 한 번을 읽을 때 내가 좀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한 번에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은 높은 점수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